7월 17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서 금천구 2명의 시의원이 모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금천 1 지역구의 최인목 시의원은 기획경제원장으로, 금천 2 지역구의 최기찬 시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임위원회 운영, 의원별 입법정책활동 지원, 소통과 상생의 위원회 정립, 열린 전문위원실 운영, 현장 중심의 위원회 활동 등의 기업경제위원회 운영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기찬 위원장은 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과 각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천구 의회가 지난 7월 15일 제8대 후반기 개원을 본격 알렸습니다. 이날 개원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구의원과 구의회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금천구 의회는 지난 6월 29일 제223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건 의원을 의장으로, 미래통합당 박찬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류명기 제8대 전반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전반기 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들과 구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으며, 제8대 후반기 백승건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천구의 발전과 금천구민의 행복을 위해 금천구 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천구가 2021년 금천구 협치 사업을 선정하는 나풀나풀 온라인 주민투표를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합니다. 2017년부터 1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모여 나풀나풀 100인 플러스 협치론장을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협치론장을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투표로 진행해 2021년 협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앞서 교육문화, 도시환경안전, 복지건강, 주민자치기획, 청년 경제 일자리 분과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금천구 협치회의는 올해 상반기 총 15회 회의를 거쳐 분과별 세부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금천형 마을 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재래시장 어두운 길 밝히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발달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주민이 만드는 우리 동네 이야기, 청년과 함께하는 활기찬 독산로 만들기 등 총 8개 분과별 협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사업은 시민 참여 예산 구 단위 계획형 10개 제안 사업과 함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021년 금천구 지역사회 혁신 계획으로 수립됩니다. 이와 함께 구는 지속적인 주민소통 기회를 마련해 수립된 계획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투표 방법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금천 1번가 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독산 3동 주민자치회에서 2021년 마을의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총회 개표 결과를 지난 13일 공개했습니다. 개표 결과 주민 맞춤형 교육, 시와 꽃이 있는 거리, 이웃과 인사하기 캠페인, 독산극장 시즌7 등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마을의제는 2021년에 서울시 참여 예산과 주민세 징수부 환원을 통한 지원 예산으로 독산 3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독산 3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 설문을 거쳐 2021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 사업의제 선정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 왔습니다. SNS 홍보전단, 벽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주민 참여를 독려한 결과 지난해 대비 무려 55.4%가 상승한 1,69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독산 3동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지방세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구는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은 지방세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구청 세무과에 이의 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대리인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일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금날의 아트홀에서 온라인 공연을 개최합니다. 7월 22일과 28일에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연장의 문을 열고 문화예술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첫 공연으로 7월 22일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 공연을 선보입니다. 고전 발레인 백조의 호수 작품을 갈라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품의 줄거리와 내용을 샌드아트를 통해 동화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두 번째로 선보이는 국악으로 듣는 재즈 앤 브루스 공연은 국악 창작 그룹 뮤르의 창작 작품으로 당초 야외 공연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악으로 듣는 재즈 앤 브루스 콘서트는 7월 28일부터 금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기간 제한 없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했던 지역 전통시장 3곳이 덕분에 릴레이 이벤트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릴레이 이벤트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전통시장별 구매 영수증을 모아 일정 목표에 달성 시 보건소, 소방서, 병원 의료진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구에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한 은행나무시장, 비단길 현대시장, 독산동 만나는 거리 상점가 등 3개 시장에서 덕분에 릴레이 이벤트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시흥호동 은행나무 시장 내 령현야채에서 지난 14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63만 원 상당의 여름 이불 10채를 시흥호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령현야채는 지난 7년 동안 매일 첫 고객과 마지막 고객의 판매 대금을 모아 매년 어르신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식사 대접이 어려워 여름 이불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게 됐다며 작은 선물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민간의 실생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서울 시민의 5대 관심사와 47개 라이프 스타일 타입을 도출했습니다.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서 시민들이 표현하고 있는 관심사 빅데이터와 소비 구매 데이터, 대중교통 등 공공 데이터를 융합해 최근 트렌드를 현실감 있게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데이터 분석은 서울시와 민간이 함께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사는 여가 생활로 전체 언급량 중 33.8%를 차지했으며 관련 키워드는 전시회, 영화, 공연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맛집 나들이로 31.4%를 차지했으며 디저트, 먹방과 카페 투어, 미식 투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SNS상에서 관심도와 관심 증가폭이 컸던 나홀로 영화 전시 관람과 맛집 탐방의 25개 자치 구별 분석을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성별, 연령대 같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시민을 분류하는 것에서 나아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어떠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파악해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에 활용하며 기업 등 민간에서 마케팅, 프로모션을 기획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캠퍼스를 통해 개방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7월 17일부터 광역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보행, 자전거로 이동하는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받고 카드사 추가 할인 등을 포함해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로 마일리지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광역 알뜰 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한, 하나, 우리 중 한 개의 카드를 선택하고 스마트폰에서 마일리지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됩니다. 마일리지 앱에 대해서는 별도 고객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앱 회원 가입 방법 및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금년 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집안 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며 해결 역시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 복합적 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처럼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발견 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와 복지 서비스 제공, 원스톱으로 전담합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관내 적정 공간에 설치되며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학대 예방 경찰관, 상담사 등 총 4명에서 6명이 한 공간에서 상주하며 위기가정을 지원합니다. 위기가정으로 판단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복지, 의료, 교육, 가정폭력 피해 전문상담, 법률 상담 등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민간 전문기관을 연계 지원하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가 장기 반복적인 인권 침해가 드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5월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입소자 21명을 시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로 임시 이전시켰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은 장애인 학대시설의 가해 피해자 분리와 장애인들의 다른 시설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만 보호해왔지만 긴급분리, 심리상담, 독립주거 제공으로 연결되는 폐쇄시설 이용인을 위한 종합적 사후관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해당 시설에 거주 중이던 총 61명 중 21명이 3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리 운영시설로 임시 전원한 후 현재 심리회복 중입니다. 이 중 9월에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입소자는 11명이며 서울시는 자립정착금과 함께 가사지원 등 주거서비스 상담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아직 해당 시설에 남아있는 40명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설득해 9월 말까지 전원 자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해당 시설은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하지만 운영법인이 서울시 금천구에 있었으며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운영법인의 책임을 물어 지난 5월 21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통보했고 금천구는 29일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2020 서울시 안전상 수상 후보를 8월 31일까지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로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주된 직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후보 추천은 개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이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이 필요합니다. 추천 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휴관 중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7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7개 유형시설 553개소이며 이용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방역 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시설 현장에서는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종사자, 이용자 출입 명단 작성 보관,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충분히 확보, 출입 시 발열, 호흡기 증상 체크,
시설 소독 등 시설 방역 관리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설 외부 출입 통제를 통해 운영해온 노인 요양, 양로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됩니다. 건축물 부실 관리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수립해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와우 아파트 붕괴 후 반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건축물 안전은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제라며 건축물 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 내 총 60만 동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적으로 기존에는 건물주가 직접 선정한 업체가 점검을 해왔지만 시가 검증한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 풀을 구성 운영에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 455개 업체와 해체 공사 관리자 899개 업체를 각각 구성 완료했으며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같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모든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 안전센터가 전담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입법 예고한 서울시 건축물 관리 조례를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1년 1월 제정 공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검증된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검증된 건축물 해체 공사 관리자를 통한 철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 건축물 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를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 등을 담은 자치구 참고 자치 법규안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잠을 돌려주세요를 부제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자동차 전용 도로와 맞닿은 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야 간 구분 없이 도로교통 소음관리 기준을 상회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소음 저감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소음도와 교통량, 노출 인구, 도로 특성 등을 고려한 자동차 전용도로 소음 대책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교통량 및 소음 조사를 통한 3D 소음 분석 모델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소음 분석 모델을 구축한 후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은 9월 6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5월 1일 개소한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의 첫 기지개의 활동으로 청년주거 아카데미가 개설됐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청년주거 아카데미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종합 상담하며 청년과 함께 스스로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8번의 만남을 통해 청년 주거와 비적정 주거, 공공임대주택 뜯어보기, 주거권을 둘러싼 사회정책, 세입자 권리 찾기 등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청년층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청년 당사자로서 서울살이를 하며 주거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 대상 인원은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별 각 20명에서 25명 내외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주 서울농장과 영암 서울농장에서 농촌 일자리 탐색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7월부터 9월까지 8주간 1회 30명씩 총 4회 3박 4일 단기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비, 숙식비 등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농촌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력을 파견하는 서울 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료생이 서울 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 참여를 원할 경우 우선권을 갖도록 해 안정적인 농촌 일자리까지 연계하고 귀농 창업 융자 사업 지원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 시간도 채울 수 있습니다. 농촌 일자리 탐색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은 귀농 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31천 건, 세액 2,625억 원 증가한 수준이며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4천 건에 3,42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1천 건에 229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자치 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 원인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을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000명에게도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습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이텍스, 서울시 S텍스, 전용 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 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 주거지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 텃밭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나섭니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 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전액 투입해 생활 SOC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시설 조성 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합니다.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 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 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 부서 주택가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학습 기회 부족으로 발생한 기초학력 격차 해소 및 예방 차원을 위해 초등 기초학력 온해논 방학 집중교실을 실시합니다. 기초학력 온해논 방학 집중교실이란 학생과 선생님이 온 마음으로 기초학력을 온전히 키우는 여름방학 집중 과정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학습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 격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학 집중교실은 인문기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3학년부터 6학년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1, 2주 정도 집중적으로 학습 지원을 제공하여 학교가 책임지고 학생의 기초학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교학생 비율 3분의 1 이하 유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방역활동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으며 기초학력 보조인력을 통해 출석 관리 등 사전, 진행, 사후 행정 지원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도교사가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호경, 김진수,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